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의 국정감사였는데요. 전북 현안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논의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현안 논의는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국회가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지역 현안이 그대로 묻혔고 또 국가균형 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또 맹탕 국회다, 방탕 국회다. 또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국정감사 총평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조배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원래 국정감사는 이제 1년 동안의 그 피감기관의 그 성과를 돌아보고 이제 잘못이 있으면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국정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정책질이 현안질이는 뭐 실종되고 그 정쟁으로 매몰된 국회였다. 그래서 특히 이제 11월 달에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의혹에 대한 뭐 특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뭐 탄핵 문제. 그래서 이 여야의 어떤 극한 대립이 주된 그런 장이었다. 그리고 저 법사위는 더욱 특히 그랬지만 다른 상임위원들도 다른 상임위원회도 거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는 이렇게 별로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못했고 그리고 이거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28일 날 그 여야가 정책위원회에서 민생 공통 공약 실천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민생과 현안을 챙기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예결위원으로서 우리 또 전라북도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한병도 의원님.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이 너무 아쉬웠던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를 찾아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국감이 돼야 되는데 저도 뭐 정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야당이 되고 그랬지만 와 이번처럼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아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을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특히 또 진행하는 과정에 그 명태균이라는 선거 브로커가 등장을 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여당의 주요 의원들과의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이슈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을 놓고 다툼이 많았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는 이제 이후에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전북 입장에서나 전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균형 발전 이런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야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근데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조사의 불법성을 지적을 했고 환노위에서도 내부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지적이 돼서 상임위 곳곳에서는 또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생기는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국감을 치르면서 좀 반성을 하는 마음가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의 또 목적은 좀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정도상 위원장님, 자 원외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창당 이후 처음 국감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조국 혁신당 국정감사 상황실이라든지 네네. 제보센터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감 어떤 각오로 임하셨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일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의 일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판단해주고 점검해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입법부의 고유한 감사 기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지만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감이어서 상대적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국감의 특징은 최전선이 법사위하고 과방위였습니다. 나머지 상이면은 거의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정작 민생과 관련돼서 또 전북과 관련해서 주요한 이슈들은 전부 묻혀버린 상태에서 법사위와 과방위로만 집중되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는 법사위에서는 떠오르는 스타 의원인 박은정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줬었고 과방위에서는 이혜민 구글 출신의 이혜민 의원이 특히 방통위 관련해서 구글과 방통위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기초 과학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주셨고 그다음에 외교통일에서는 김준영 전 외교원장께서 특히 친일에 기울어진 우리 정부의 일본과의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혔고 또 정책위원장인 서방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상임위에서 두드러지게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자기 역할들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병도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 성과로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빚어진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또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 어때 국감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좀 어디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 좀 전에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새만금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최종 확보 금액이 5,705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15.8% 정도가 증가를 해서 6,660억 원 네.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아직도 갈증이 있고 그래서 내부 관련된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하면 전년도와는 다르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건 변화된 환경이죠. 그럼 이 변화된 환경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갑자기 잼버리 사태 이후에 78%가 삭감이 됐을 때 우리 전북의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전북은 전북 도민이 정말 똘똘 뭉쳤고요. 전북 예. 국회의원이 최초로 모두 다 삭발을 하고 마지막 작년 예산 상황에서는 새만금 예산 보관 없이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고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네. 즉 우리 전북 현안을 민주당 현안으로 끌어올려서 예산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합의가 안 된 게 이 이유 때문에였습니다. 끝까지 싸웠죠. 그래서 우리 전북의 저력과 힘이 위기에서 발휘를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 전북에 대한 일방적 차별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 전북 도민은 절대 참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서 싸울 건 싸우고 얻을 건 얻는다라는 교훈을 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북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조배석 의원님께서는 더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작년에 새만금 예산 삭감한 건 정말 우리 도민들의 아픔이죠. 아픔이고 그래서 제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내부적으로 총리 면담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내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의원들한테 다 친전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작년 말에 예산이 다시 잘 복원이 됐고 어느 정도 또 이번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릴 정도로 이제 복원이 됐는데 저는 이제 예결위원 하면서 이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그 MP를 다시 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용역에 들어가서 1년이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본 계획을 다시 좀 보겠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제 그냥 허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그래서 원희룡 장관 시절에 그걸 분명히 이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 때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다시 제대로 환원을 시켜서 1년이 늦어진 만큼 그만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국회 단계에서 더 반영할 예산이 있으면은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도상 위원장님, 전북의 국회의원 가운데 중진 의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 중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 또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자, 이번 국감을 통해서 기대감에 어떻게 부응한 의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상임위에서 활동들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배석 의원님이나 한병도 의원님께서 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새만금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새만금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에 대한 그 감시 기능과 견제 기능을 전라북도가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만금 신안 같은 경우에 배후의 하역이랄지 콜드체인 저장고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됐고, 국제무역항으로서 자격 조건을 가지기 위한 예산 배정은 있는지,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현재 활주로 길이가 한 2.6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중형 비행기밖에 뜰 수가 없어요. 대형 비행기가 뜨려면은 3.5km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거기에는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따온 게 중요한 아니라 구체적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고,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전라북도 우리 전북자치도의 입장이 새만금 개발청에 충분히 반영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 전북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도로만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도로만 만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망정강 하구 쪽에 또 산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만금은 산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전라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국토부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데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님이나 민주당 한병도 의원님께서 쳐다보시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혁신당은 그 활동, 시민 감시 활동을 좀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전국이 지금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 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이런 의혹에 관련해서 우리 좀 야당 측, 먼저 이제 우리 정도상 위원장님께서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사위와 과방위를 바라보면은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그것이 정확한 용어로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국정 개입의 징후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 탄핵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강혜경 씨가 녹취된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국민의힘당이나 정부 쪽에서는 강력히 막고 있고, 또 검찰에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특검의 사항이지 검찰이 제19 감사기에 수사를 하게 돼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 브로커, 정치 점성술사,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의 여러 사례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감사가 끝났지만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에 한 그 너무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안타깝고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을 우리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 민주주의의 현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이야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정부 탄생 과정에서부터 이 브로커가 관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민터군 여사의 최근 들어서는 공천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요,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정도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에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을 해가지고 5월 달에 4천여 개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조사를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야 형사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기에는 검찰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포함, 주가 조작 포함, 이러한 명태군 사건 관련된 것도 특검에 포함을 해서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어떻게 또 반론 내지? 지금 이제 현재 그 창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그 수사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수사를 좀 미진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국정감사 때 또 대구를 감찰을 하면서 창원지검 그 부분도 점검을 했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이 뭐 그냥 놔뒀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또 녹취록 하나에 이 정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때 저희들 또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대화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런 건 사실 참 적절치는 않습니다. 적절치는 않고 그런데 저희가 추론을 해보면 이제 선거라는 것을 처음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 자칭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걸러내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대응을 할 때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얘기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너무 명태균 입만 바라보고 그 100%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일관성이 없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과거에 이제 공무원 승진을 미끼로 해가지고 골프죄도 받고 그래서 형사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제대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대통령 측근의 이 비리를 캐는 것, 그 사실 의혹도 규명을 해야죠.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할 때 최순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국정 개입이 이게 그런 공식을 지금 계속 이제 이런 공식을 맞춰가서 이제 탄핵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왜일까 생각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부정하고 싶겠지만 11월 달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마 민주당의 부담이 있고 또 그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한 또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 관련 의혹에서는 이 정도로 접어두고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관련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지난 21대 때는 행안위 간사 역할을 하셨고 또 삼선의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예.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사안에 집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요. 저에 관련된 상임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소방관들 급식비가요. 네. 3,000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밥에 계란 2개예요. 고추장, 국. 근데 사진을 보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조사를 했는데 낮게는 이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가면은요 몸 몇 킬로가 빠져서 나옵니다. 더 잘 먹어야 되는 직군인데 편의점도요 도시락이 4,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소방대원들 급식 3,000원이라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 행안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전면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가장 낮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라고 즉각 이 문제는 올려야 된다해서 7,000원으로 올렸고 모든 지자체에서 제가 뭐 강원, 충북 모든 곳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 그래서 급식비를 올리겠다고 합의를 봐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소방대원들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급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 해서 지금 굉장히 뿌듯한 그런 일면이 있고요. 우리 또 전북 현황 관련해 가지고는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 네.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충남지사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중앙경찰학교 관련 최고 결정권자와 내가 통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 충남으로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했다는 게 뉴스에 대문자국이 났어요. 그러면 아니 이걸 엄정히 평가를 해서 정치적 배려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언론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찰청장한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는 경찰청장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지사와 통화했습니까?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통화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제2중앙경찰학교로 결정하는 경찰청장과 통화하지 않았으면 대체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다는 거지. 그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는 국가 예산을 낭비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확답을 좀 받아서 의미가 있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배석 의원님, 전북 국정감사 가장 큰 주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대광법인데 조 의원께서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안. 대광법 네.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네네네. 대광법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에 거기 그 배정된 예산이 한 6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0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보여주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21대 때도 이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윤도 의원님 또 이준석 의원님 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냈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가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대광법에 이 정의 규정을 바꿔놓으면은 이제 해당하는 지자체가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하려면은 기재부에서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체계를 이제 정의 규정은 손을 안 대고 특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도청 소재지가 있는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구 50만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특자도가 누가 있냐면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하고 같이 좀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해소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법사위에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의원님들도 설득하고요. 또 국토위도 또 설득을 해서 이것이 꼭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도상 위원장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전북 현안에 뭐 협조하겠다고 뭐 여러 차례 뭐 강조를 했고요. 네. 강경숙, 김재원 의원이 전북 책임 의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네. 조국 혁신당 전북 관련 의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조국 당대표가 전주에 올 때마다 전북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내세운 말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입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주요 항목은 뭐 서술어가 뭐뭐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내에 가장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것이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중앙정부가 전북도와 협의를 먼저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뭐뭐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로 가득 차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조국혁신단의 첫 번째 목표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의 현안 중에 전주 완주 통합이 있습니다. 네. 전주 완주 통합의 핵심은 완주 쪽의 반대인데요. 완주 쪽 정치 이익 카르텔의 반대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구 공천권을 가진 완주 쪽 국회의원과 전주 쪽 국회의원, 그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고 시행세칙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몰라라 두고 있는 꼴이죠. 서로 양쪽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의 다툼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태도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댐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완주 전주 통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공천권 같은 거 내려놓고 자기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된 모든 이권을 내려놓고 완주 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행세칙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전주 완주 통합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지산지소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새만금 쪽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난번 7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읍에 와서 전북 도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새만금에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8조 원을 들여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용인 수도권 쪽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라북도에 8조 원의 돈이 투입된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사실상 보면은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은 전라북도 기업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전북 도민한테나 전라북도 기업한테 이런 짤이 한 장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굵직굵직한 대형 건설사가 이걸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돈을 쓰기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아리백 관련 단지가 새만금으로 이사 오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에너지의 식민지로 만들지 말고 에너지가 가야 할, 에너지로 돌려야 될 공장이나 이것들을 새만금으로 가져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김제, 군상 등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매우 심각해서 어느 쪽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양쪽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이나 전당 차원에서 좀 직접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 조국 혁신당은 좀 힘을 쏟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배석 의원님. 자, 전북 의원들이 나름대로 국정감사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 군산형 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은 뭐 전혀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슈화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제 제3금융중심지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배후에 어떤 생태계가 아직 조성이 덜 됐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기 위한 미리 이제 어떤 사전 작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도하고 좀 어떤 전략적인 그런 그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저희들은 이제 전북 호남 동행 의원 제도를 했습니다. 해서 21대 때 정우천 의원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22대 때는 이게 21대 때는 57명이셨는데 지금은 70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난 28일 날 이 도지사와 이 전북 동행 의원만 따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어떤 상임위가 없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자기 이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하시겠다고 했고 예를 들면은 그 소상공인 그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이종배 의원님이 산자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좀 잘 그 협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한병도 의원님께서 이제 경찰학교 제2의 경찰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남원 시장이 와서 좀 상의도 했고 또 박희승 남원에 있는 이제 의원님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 여야가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사실은 이게 남원, 예산, 아산 세 군데가 이제 후보지로 들었는데 남원이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객관적인 그 지표가 있기 때문에 남원이 가장 유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제 호남 동행 의원님들께서 이제 같이 그때 기자회견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예결위도 있고 또 저 국회 본회의도 있고 이제 여러 또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호남 동행 의원 중에서 또 경쟁적인 이제 충남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의원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말씀해 제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경위를 알아봤더니 이제 예산 지역에서 이제 그 유치하겠다고 예산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고 가다 보니 이제 어떤 덕담으로서 한 얘기지 꼭 그걸 지지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사는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산에서 국회에서 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남원도 또 11월 달에 또 세미나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새만금 SOC 예산이 뭐 일부 좀 삭감이 되고 정부의 R&D 예산 지원도 호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받고 있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아시겠지만은 지역화폐라든지 마을 기업 관련 사업 예산도 많이 깎였지 않겠습니까? 예. 다 전북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고 정책들인데 예. 자 예산 복원을 위해서 어떤 뭐 전환점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전환점은 새만금 예산 78% 삭감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보여준 역량이 지금 예산을 복원을 했고 앞으로 탄력을 받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점은 이미 작년 말에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 현안 관련된 건 제가 전 도당위원장 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이 대광법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대였습니다. 근데 공공의대는요. 이제는 지금 이제 남원 시민들께서는 이제 지쳐서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야말로 기대를 하셔도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들이 7월 달에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요. 법안이 올라와서 상임위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 통과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도 반대를 한다고 바뀔 곳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건 통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 시민들 이제야
기대하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 예산 이런 문제도 지금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한번 SOC 관련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SOC 사업 새만금 추진하는 건 타당하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의 예산이 덜 반영해서 진행하지 못한 건 정부에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도 예산 소위에 있고 하시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집어내서 1년간 진행하지 못한 것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계속 지역화폐는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예산 지역화폐하고 이재명 투표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지역화폐는 실핏줄과 같은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민생 경제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산도 이번에도 반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천억 원대를 유지를 시켰듯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반드시 복원을 시켜내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네 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배석 의원님,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2곳, 민주당 2곳에서 2대2. 일단은 뭐 이제 지역에서는 2대2 동수가 됐는데, 자,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그 부산 금정은 굉장히 또 결집을 했고 또 인천 강화도 그런데 제가 이제 호남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호남의 영광에 보니까 진보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도 또 상당한 그 의미 있는 그 결과를 얻어냈고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이 뭔가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진보당과 조국 혁신당이 이끌어냈다. 이제 그런데 그거는 또 저희들은 이제 곡성에 냈습니다만 그 결과는 역시 좀 어렵다, 험지였다. 이제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영광과 곡성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여기 좀 그 뭔가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또 열심히 하면 또 우리 도민들의 그 호남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가능성을 보셨다. 자,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결과는 양당이 자기 강세 지역에서 승리한 선거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호남에서는 민주당 더 잘해라, 더 성과를 내라 이런 사인을 주신 분명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만하지 않고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스로를 다져보면서 우리 호남민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새겨보고 토론도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국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금정구는요. 제가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했기 때문에 네.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한 1년 동안 들여다봐서 딱 보면 이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금정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국힘이 가장 강세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가장 강세 지역이 다져도 강화구는 국힘에 안 진다는 곳이거든요. 강세 지역에서 이겼는데 여기에서도 그 전과는 다르게 유의미한 민주당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하당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민주당은 영역을 넓혀서 부산이든 그 인천이든 취약 지역이든 더 노력하면 가능성을 보는 선거였고요. 호남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대안을 마련하라는 사인을 주신 그런 선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도상 위원장님, 거대 정당과 결었지만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달라진 호남 민심을 확인했다고 선거 총평을 해주셨고,
선거 이후에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을 입당시킬 것인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실제로 호남 특히 전남 언론에서는 지난번 재보선 선거를 민주당의 패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패배. 왜냐하면은 이게 창당된 지 8개월 된 정당이 후보를 내자마자 이게 작은 군 선거에서 전국 선거로 커져버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상당한 조국혁신당 후보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한 명도 없이 그냥 후보 자체 한 명과 중앙당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영광 곡성에서 보면 민주당은 300명이 넘는 대규모 멤버 캠프에다가 당대표를 비롯한 지역구 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역구의 산하에 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표가 민주당 표를 이겼고요. 곡성에서는 그야말로 35%라고 하는 엄청난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남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사실상의 패배라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도 선거 기간에 1차 입당이 있었지만 이제 곧 2차 입당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역 기초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규모 입당도 한번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호남 정치의 혁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긴장하고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큰 정치에는 또 아주 열심히 연대하고 협력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북 현안을 잘 해결하고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오늘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정도상 위원장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슬로건은 전북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전북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과 지역정치 내에서 선거 때는 경쟁하겠지만 지역의 정책과 예산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호남 정치가 조금 더 혁신되고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싸우는 것,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의원님.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싸울 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워서 전북의 현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 정당과 연대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전북을 위하는 길, 전북의 성과를 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대광법, 공공의대법, 새만금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안에 법안 심사, 예산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게을리하지 않고 현안을 챙기는데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그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예결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민주당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든 독점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왜냐? 독점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안주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안 되고 소비자에 대한 그 혜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을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법으로 경쟁을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충청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도는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충청도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가 KTX 오송역이고 행정수도이고요. 이번에는 또 국회에 또 세종 그 분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소한 2~3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으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과 파행이 반복되면서 피감기관의 3분의 1이 단 한 번의 질문도 받지 않고 넘어간 올 국감은 그야말로 정쟁이었는데요. 그래서 전북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결과가 정기국회의 입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북목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